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가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될 텐데요. 미니 인터뷰, 오늘은 2년 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에 처음 입성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수지 의원을 만나봅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한 입장과 목삼동 초등학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동 1, 2, 3단지 종 상향을 만들어낸 것이 가장 보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의 청원서를 제가 도계 위에 올렸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3종이라는 환원을 만들어낸 것이죠. 저는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상반기 의정 활동이다 생각이 들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목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로 보시면 정말 많은 개선이 되었거든요. 정목초등학교, 그리고 목동중학교, 경인초등학교는 환경부에서 이제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인조잔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수학급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다가 다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찬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확하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특수학급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장애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나 그에 따른 예산들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던 거고. 일단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쪽의 인권만이 강조되다 보니까 최근 정말 참담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져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렸던 서희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학생 인권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육에 있는 교육 현장의 3주체, 교사, 학생, 그리고 보호자까지 다 모두가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대체 조례를 함께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다시 옛날과 같은 체벌이나 이런 규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이 새로 만든 조례로 인해서 충분하게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또 교권 역시도 충분하게 보호를 받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다 말씀드립니다. 가장 관심 있는 건 제가 일단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남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설립, 우리 목삼동에는 초등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일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육청에서 서울형 분교라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목삼동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고, 교육청과도 계속 대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내년에 예결위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외에도 좀 실생활 주차장이라든지 다니시면서 불편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으로 1조 5,11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자 설명회를 통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는데요. 분야별로는 민생 경제 동행에 3,682억 원이 편성됐으며 안전에 1,137억 원, 도시공간 혁신과 문화시설 확충 등에 77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세부 내용별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 원이 투입되고 기후동행 카드 등 시민생활 지원에 1,157억 원이 들어갑니다.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선 1,474억 원이 지원되고 지하철 전동차 혼잡도 완화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3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만든 작은 동네 박물관이 이웃나라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끝난 후 남겨진 공간을 지역의 역사박물관으로 꾸민 결과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사업 전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경기 부천 소사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자 구심점이 됐던 소세마을 역사관에 일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1996년 부천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가와사키시 시민들. 꾸준한 관심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たくさんプチョン市の友人ができてまして、その人たちとまた再び会えたことがとっても嬉しいです。 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매년 청소년과 문화,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사이에 위치한 가와사키시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부천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이유도 부천의 마을 역사관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도 주민 주도의 지역 역사박물관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 선진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이 정말 그 지역 주민들한테 큰 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당시 조성된 공간에 개관한 마을 역사관. 지역 주민들이 향토 역사를 발굴하고 연구한 결과를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비롯해 과거 지역 모습이 담긴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랑스러운 향토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이것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더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시인 정지용의 문학작품 등을 도시재생에 활용한 부천 소사본동. 한때 도시재생이 끝난 후 홀로 서기가 만만치 않다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향토사 콘텐츠를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포뮬러1 그랑프리 인천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일행은 지난 25일 모나코 F1 그랑프리를 방문해 F1 그룹 최고 경영자에게 협력 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인천 대회 유치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F1 인천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년까지 MOU와 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인천시는 도심 경기 방식의 F1 인천 그랑프리를 유치해 글로벌 톱10시티 인천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7일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인천시는 박상기 전 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유치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인천시 유관기관과 대학, 기업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26명을 유치위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 추진위원회는 개최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민간 분야와 대정부, 국회 등 대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전에는 인천시와 경주시, 제주시가 나서 경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6월 중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반도체, 아리백,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도의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반도체 특별법과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도와 대한민국 아리백에 대한 아리백 3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북부 특자도에 대해서는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이 동조해주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지원도 부탁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당선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국민이 바라는지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원 당선인은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도 현안도 책임지면서 같이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깡통 전세 위험을 지적하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최근 3개월 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67.2%로 1년 평균 65.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천시와 여주시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섰는데요. 안성시와 용인시 수지구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90%가 넘는 전세가율을 보였습니다. 도는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깡통 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며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전세 보증 보임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과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종전 최고가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알114가 서울 시내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전고점을 찍은 지난 2021년에 99%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는데요. 또 용산구는 99%, 서초구 98%, 양천구도 97% 수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9곳의 아파트값이 전고점의 90%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기존 고점의 95%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강동구와 노원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전고점의 80%대에 머물고 있어 가격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알114는 고가 지역이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지역이 따라가는 추세라며 가격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지역들도 결국 가격이 상승해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돕는 서울 동행버스가 다음 달부터는 퇴근길도 운행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동행버스 운행 시간이 오전은 물론 오후 6시 20분부터 7시 10분 사이 11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운행 지역은 강남역과 김포공항역, 홍대입구역과 양재역에서 김포 풍무와 의정부 고산, 파주 운정과 판교 등지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교통환경 여건에 맞춰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도시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하고 청량산과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등을 해소할 계획인데요. 또 용도 미지정 지역을 일제 정비하고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방법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담아 주민 공람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께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6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 안심제보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에게 가상의 안심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인데요. 5월 한 달간 시험 기간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또 관계자는 신분 노출 우려를 대폭 낮춰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초로 영국 명문대학인 사우스햄튼 대학 캠퍼스가 설립될 전망입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마크 스미스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 부총장 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확장 캠퍼스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영국 대학 설립이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지난 4월 설립 의향서 제출 이후 발빠른 사업 진행으로 MOU 체결이 성사됐습니다. 사우스햄튼 대학은 영국의 명문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 소속이자 창립 멤버로 1952년 설립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